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 공백이 지금 10월 증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전 올해 1월부터 해서 9월까지 보여줬던 개인 투자자의 매매 행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월 들어서 시장의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자리를 비운 개인 투자자의 공백을 과연 어떤 수급 주체가 메워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의 부재가 만들 수도 있는 증시의 부담을 혹시라도 방어해 줄 만한 존재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개인 투자자의 수급 9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순매수세가 이어졌지만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은 뭔가 꼬였습니다. 자, 10월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매는 9,600억 원대 순매도가 어제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수조 원대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은, 자, 이 개인 투자자의 매도는 의외다. 오늘 좀 순매수가 유입되긴 하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10월 매매분은 좀 실망스럽거나 또는 뭔가 그 이전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지난 9월 중순부터 해서 조짐이 나타났죠. 9월 중순부터 해서 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이슈가 부상했던 것이 9월 중순이고, 그 후에 쭉 이슈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선 이슈. 이거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융자, 그리고 연이어진 IPO 대여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상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증시에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수급 공백까지 나타나다 보니 그 이전과 다르게 증시가 한 번씩 꿀렁꿀렁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어떤 수급 주체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 다른 수급 주체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은 개인 말고는 외국인 기관, 이렇게 두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관을 쪼개 보면은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뭐 등등등등등 있을 텐데, 금융투자는 이건 증권사에서 만든 금융상품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고 프롭 트레이딩 자금도 있다 보니까 금융투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연기금이에요. 그런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간 제목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배반의 장미입니다. 엄정화 씨의 노래 배반의 장미. 널 뒤로 한 채. 예전에 그 노래 있었죠? 자, 든든한 언덕이었던 연기금. 지난 3월에서 5월 팬데믹 쇼크로 증시 폭락할 때 5조 원대 순매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6월부터 최근까지 약 5조 원대 순매도를 쏟아냅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상황을 보시면서 연기금은 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을 파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바처럼 지난 봄하고 여름에 자주 언급드렸죠. 주가지수 2200 이상에서는 이 연기금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연기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자, 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상
주가지수 2200 이상에서는 국내 주식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 계산하면서 추적하는데 주가지수 2200포인트는 지금도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에서 국내 주식 비중 공시합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이제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를 올해 연말 기준 17.3%로 국민연금이 잡고 있는데, 이 수치를 감안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공시하는 운용기금의 자산 현황,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뭐 증시가 몇 달 사이에 이만큼 올랐으니 국내 주식이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주가지수가 이렇게 되면은 2400이면 2150이면 어느 정도 국내 주식이 부족하거나 넘쳐날까, 이게 매도나 매수하게 되는 여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시로 계산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지수 2200에서는 또이또입니다. 또이또이. 여기서 이제 손익분기예요. 손익분기가 아니고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보다 높은 주가지수에서는요, 자, 매도해야 돼요. 주가지수 2400에서는 8조 원대의 주식 초과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매도를 해야 되고요. 주가지수 2250에서도 1조 9천억 원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주가지수 22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주가지수 50포인트당 1조 9천억 정도,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50포인트당. 그래서 이 국민연금발 연기금의 매매는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배반의 장미입니다. 계속 우리의 뒤통수를 퍽퍽 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지만, 만약에 올해 연말 사이에 개인의 수급이 뒤틀려서 증시가 뭐 생각보다 가파르게 추락한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연기금이 또다시 든든한 언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가 그 중요한 분기점이란 점을, 연기금이 출현 또는 사라지는 그러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에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급 주체라고 한다면 연기금 다음으로 투신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투신. 옛날에는 투신은 주식시장의 절대값이었습니다. 절대값. 자, 대표적으로 90년대, 옛날이었죠. 아주 먼 옛날, 4반세기 전. 그런 때는요, 투신이 증시를 좌지우지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신탁 상품 이런 거 운영하는 게 다 투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투신의 힘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뭔가 그래도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펑펑 튕겼던 게 1999년 바이코리아 열풍, 그리고 2005에서 2007년 사이에 펀드붐 열풍입니다. 펀드붐. 둘 다 펀드붐이었죠. 이때 당시 펀드 쪽으로 돈이 몰려오니 이 펀드 자금은 결국은 투신의 매매로 잡히게 되거든요. 자, 이 시기 때 투신이 매매하면 그 종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펀드 환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투신은 주구장창 계속 팔았고, 자, 2008년 이후 최근까지 투신이 매도한 금액이 약 80조 원에 이릅니다. 아이고. 자, 저 정도로 팔았으니 시장에서 투신의 존재감은 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펀드 자금 이꼴 투신의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올해 펀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는데
지난 9월 말부터 해서 최근에 펀드로 자금이 뾰쪽 들어옵니다. 대략 한 3조 원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자, 그 이전에 주구장창 예,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을 감안해 보면은 작은 희망이 투신 수급에 생겼다라고 예,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는 아직 간의 기별은 안 가요. 예, 결정적으로 뭐 시장을 뭐 이게 떠받치거나 그럴 힘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겨우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 조금 낮추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래도 저 기조가 만약에 이후에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추세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예,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건 시간이 오래 걸 수 있는 재료란 점을 예, 토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을 메울 만한 수급 주체.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존재, 외국인 얘가 바로 개인의 공백을 일정 부분 뭐 다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메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10월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조원 단위로 쏟아질 때 이것을 외국인이 그대로 흡수해 버렸어요. 규모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지난 3월 코로나 쇼크 때 외국인의 투매 물량을 개인이 그대로 흡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10월 13일에 외국인이 이제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요,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고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한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수일 연속 10월 들어서 지속이 됐죠. 이 과정에서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가장 큰 이유는 달러원 환율의 급락입니다. 자, 달러원 환율에 관해서 자, 이번 주 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1150원 깨고 내려가고 다이렉트로 1141원까지도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자, 이번 주 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또다시 114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장중에 기재부 차관이 달러 환율 너무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기조적인 예, 추세적인 달러 환율 하락은 예, 이거 굳혀졌습니다. 달러 환율 하락은 반대로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를 하죠. 자, 결국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수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환차익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그 달러 기준으로 한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예, 모멘텀을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명분이 커지다 보니 그 이전과 다르게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예, 매수세가 간헐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자, 개인의 수급 공백, 이것을 누가 메워줄 것인가? 자,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외국인이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채워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 간의 손바뀜이 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 외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 때문에 연말 전에 매도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줍줍줍하고 차후에 아마 시장이 떨어지면은 예, 더 세게 매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 과정에서 만약에 개인의 수급 공백이 생기면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기금.
자, 주가지수 22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연기금이 매수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하락을 한다. 뭐 급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더라도 주가지수 2200 이하에서는 연기금발 저가 매수세가 쭉쭉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자, 개인의 매수 공백 속에 시장이 만약에 크게 흔들리고 뒤틀어진다 한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연기금발 저가 매수세가 합쳐지면서 하락 충격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계속 수급 통계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투신의 지속적인 매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8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펀드로 자금이 들어올 듯 말 듯하게 지금 조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조금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 개인의 공백을 차후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투신이 외국인이나 연기금보다도 가장 늦게 메워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후에는 또 개인이 또 열심히 내년에 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당장 지금 위치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땐 연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주변에 8월 이후부터 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뭔가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 이런 때일수록 조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자, 제가 매일같이 주제를 잡는 증시 토크와 함께 투자 기준들 강하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